12월 14일 날 탄핵소추안이 통과가 됐는데 이 탄핵소추안이 통과되고 나서 180일 이내에 탄핵이 결정이 돼야 돼요. 업무에 복귀를 하든 탄핵이 돼서 완전 파면이 되든 180일에 돼야 되는데 이 180일을 다 쓴 날짜가 바로 6월 12일입니다. 그래서 파면이 되면 조기 대선을 해야 되는데 60일 안에 대선을 치러야 돼요. 2달 안에. 그렇게 됐을 때는 대선 날짜가 8월 11일이다. 근데 180일 안에만 결정을 하면 되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어떻게든 더 많은 시간을 써가지고 180일을 채우려고 하겠지만 기존에 탄핵이 됐을 두 가지 상황을 봤을 때 노무현 대통령 같은 경우는 63일이 걸렸고 박근혜 같은 경우는 91일이 경과했기 때문에 이걸 날짜를 체크를 하면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에 14일 기준으로 해서 63일이면 2월 17일 거기서부터 60일 경과하면 4월 18일 그리고 90일 기준으로 해버리면 3월 17일 그리고 5월 16일. 아무리 빨라도 왜냐면 노무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여론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헌재에서도 뭐 많은 결정을 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랬는데 그렇기 때문에 2달 만에 빠르게 결정될 수 있었던 거고 60일 만에 끝난 건데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도 처음에는 사과를 하고 인정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마지막에는 자기가 잘못한 게 도대체 뭐냐라고 하면서 엄청 저항을 했죠. 그러면서 조금 기간이 길어졌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박근혜 대통령이 그 사과하고 인정하는 모습을 보여서 탄핵이 됐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63일은 좀 힘들 것으로 지금 판단이 되고 그렇다고 해서 180일을 다 쓸 것 같지도 않아요. 그 전에 끝날 것 같은데 90일 근처에서 결정되지 않을까 90일에서 한 120일 사이 이 정도에 결정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5월에서 6월 정도의 조기 대선이 일어날 수도 있다. 5월에서 6월 그 정도. 제가 정확하게 얘기하지 못하지만 한 5월 20일부터 6월 한 10일 사이 한 2주 정도 안에 조기 대선이 일어날 수도 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그 근거에 대해서도 제가 또 준비한 게 또 있어요. 마지막으로 준비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헌법재판관 성향 분석인데 이 전에 우리가 알아둬야 될 게 있습니다. 자, 6인 취재 시에는 원래는 이 2명이 없고 이 6명이었죠. 한 명만 반대하면은 기각이 돼가지고 윤석열이 업무에 복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민주당이 그렇게 헌법재판관을 더 늘려고 했던 거고 결국에는 한덕수 권한대행은 임명을 안 했고 최상목 권한대행이 이 2명을 임명을 해서 8인 체제가 됐는데 이 8인 체제 시에는 3명이 반대면 기각이 돼요. 근데 여기서 이 2명 보이시죠? 이 2명이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하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 두 분이 진보 성향이 강한데 이 2분이 4월 18일에 퇴임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다시 이 2명을 뺀 이 6명이 하게 되는데 이 6명이 됐을 때 어떻게 된다고? 다시 한 명만 반대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복귀를 하니까 제가 여기서 말했던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헌법 재판관들도 사람이다 보니까 자기 혼자 이렇게 반대해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이 복귀했을 때에 대한 그 무게감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3명을 반대했을 때 조금 그런 게 나눠지게 되다 보니까 4월 18일 이전에 어찌됐건 결판을 내려고 할 것이다. 그런 제 생각이 조금 묻어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6월 조기 대선 5월 21일부터 6월 10일 안에 조기 대선이 일어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